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오늘 아침부터 나왔던 뉴스 한번 보시면 트럼프가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화를 이끌 것이다. SEC 소송을 넘어서 성장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자, 25년도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죠. 그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11월 달에 대통령 당선이 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2기를 맞아서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자, 그 부분은 언제부터 발의가 됩니까? 11월 달은 대통령 당선의 해고 12월 달을 지나서 25년 1월 달에 드디어 취임을 합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걸 보고 재료 소멸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드리려고 하거든요. 대통령 당선이 된 건 11월 달, 이번 달인 거고 그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다. 물론 그 부분은 아예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등력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세부적인 내용들, 해당되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내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정하는 그 부분은 25년도 1월 달부터 시작된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아직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더군다나 이 트럼프와 리플 CEO가 만났다, 안 만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내용 보시죠. 자, 리플 CEO 갈링하우스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자,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겠다. 어떤 걸 말합니까? 확실하게 시장에서는 만났다라는 부분으로 무게감이 싣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사항은 당연히 지금 말할 수 없죠. 왜? 25년도 1월 달부터 본격화되는 대통령,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다라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리플코인, 그러면 이렇게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는 겁니까?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리플코인을 1달러 도달을 못할 것이다. 1,000원을 돌파 못할 것이다. 다시 600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엄청 많았죠. 그분들이 똑같이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자, 리플코인은 지금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합니까?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조정이라는 거는 기간 조정이 있고 가격 조정이 있죠. 근데 지금 시점은 뭐 점입니까? 기간 조정을 가져갑니다. 왜? 가격이 떨어짐이 없이 기간을 딜레이 시키면서 횡보 라인을 가져온다. 혹자는 이 부분을 가지고 고래들이 있죠. 고래들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처럼 매수를 해서 매도를 먼저, 그러니까 매도를 나중에 해서 수익 구간을 가져가시는 고래들이 있고 그 반대로 공매도 세력이라고 아시죠? 매도 주문을 먼저 걸어서 내려가면 매수 상한을 해서 수익을 보는 공매도 세력이 있다. 자, 이 두 가지는 분류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고래는 둘 다 모두 갖고 있는 거예요. 해치성 거래라고 하죠. 그 이후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들 또한 손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의 고래가 한 고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매도 주문을 먼저 했던 이 공매도 세력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마다 손실 중이에요. 올라갈 때만 손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끄집어 내리려고 하겠죠. 근데 그에 대한 리플의 강도 폭이 엄청 좋습니다. 왜? SEC 위원장은 이제 사임한다, 해임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하는 리플 CEO를 만났다라는 그 부분만으로도 이 고래들은 지금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내리지는 못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막겠죠. 어떻게 막을까요? 공매도는 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하는 것은 왜 매수합니까? 해당되는 추매를 하는 이유는 매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예요. 어떤 말이냐? 계속 떨어지다 보면 내 매입 단가 위에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맞춰야 되겠죠? 공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도를 먼저 했으니 어때요? 이들의 공매도 매입 단가를 맞춰야 되겠죠? 계속적으로 윗단계에서 막습니다. 못 올라가게. 그러면 다시 떨어져 나오면 그 물량을 또 매수하고 다시 올라가면 또 내려가게 하고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500원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뒤로 차트를 돌려보시죠. 어디였습니까? 700원, 750원 라인에서 계속적인 횡보 라인을 갖고 왔던 거.
기억나시죠?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한 달 내내 이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는 1,500원대 이상으로 끌어올려놨고 1,500원대 이상의 박스권을 갖춰놨다. 당연히 이 시점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것인가.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상승에 대한 모멘텀, CBDC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젠 디지털 화폐로 간다라는 거. 두 번째 뭡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핫소스가 될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달러와 1대1로 연동 관계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니플이 만들어낸다. 이 부분이 어떠한 여파를 갖고 올지 제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IPO가 있고요. ETF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이 두 가지 모두 긍정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멘텀을 앞에 두고 1,500원대에서 횡보하니까 매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제가 700원, 750원 대도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멘텀들은 변동된 게 없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모멘텀을 체크해 드리면서 니플 코인 나는 어떻게 매매 대응하면 좋을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물론 난 저점에 매수해서 지금 충분한 수익 구간입니다. 당연히 매도해야죠. 매도하는데 얼만큼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매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수익을 달성시키려면 매도를 해야지 진짜 내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사이버 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비중은 확실히 나누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 구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내용 전략 같이 받아도 너무 좋겠죠. 먼저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문자를 받아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를 받아봤는데 문자대로 대응을 못하겠다. 그러면 톡방 들어와서 같이 매매 대응하셔도 문제없다라는 거. 또한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습니다. 파란색 링크 있는데 이 링크만 클릭해도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리플 안에 들어가 있는 고래들의 움직임을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말씀드렸던 고래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수를 해서 나중에 매도를 해야 되는 존재들이 있고 매도를 먼저 하고 나중에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존재들이 있다. 그러한 존재들이 만들어가는 단가가 지금 이 1,500원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 자, 우선적으로 고래가 있냐? 없냐? 그 부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이거 먼저 한번 보시죠. 이게 11월 18일 날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바이낸스 글로벌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니플이 출금되었다. 이거 거래소에서 출금되었다. 거래소에 지갑으로 이동됐다. 이거 뭐라고 합니까? 매집이라고 하죠. 자, 매집이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은 뭡니까?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한 것은 매도를 하기 위한 전초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뭡니까? 가격 상승의 기대감을 가져오고 있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 자, 사상 최대 규모의 니플의 출금. 괴인일까요? 절대 개인일 수가 없죠. 최대 규모, 대규모의 매매 이 모든 부분은 고래들한테 나옵니다. 고래들은 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갈까? 이게 11월 18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 많이 해드렸었는데 빗썸에서 11월 6일 날짜로 1조 원이 대규모 인출되었다. 뭐라고 했죠?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건 뭐? 바로
매집이라고 한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왜 나타날까? 고래들은 도대체 니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상자산 시장에 확실한 변화를 이끌 것이다. 니플 소송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1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냐? 자, 지금 얼마입니까? 1달러 돌파 못했습니까? 돌파했죠. 1달러 이미 돌파했어요. 이게 언제 나왔어요? 11월 8일 날짜로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러한 뉴스와 함께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자, 보시면 지난주 2배 급등한 니플, SEC 소송 해결에 기업 공개, IPO까지 공개를 나설 것인가? 기업 공개라는 게 뭡니까? 바로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다면 엄청난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겠죠. 자, 여러분들 많이 공모주 같은 거 해보셨죠? 공모주가 뭡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전에 많은 자금이 쏠려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바로 공모주예요. 이러한 공모주가 나온다. 당연히 IPO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는 환경을 말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 SBI라는 일본의 대형은행이죠. 일본의 대형은행 회장이 뭐라고 합니까? 니플의 급등 속에서 니플의 IPO는 이제 곧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될 것은 이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ETF는 뭡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하죠. 이 두 가지는 누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까? SEC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SEC랑 니플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의 일입니다. SEC와 니플이 법원에서 결정 내려줬어요. 너희들 그만 싸워라. 니플이 기관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근데 SEC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을 때 이 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SEC가 마지막 자존심을 챙길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항소를 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미국 법원에 반대표를 던졌다. 너희들 결정이 잘못됐다. 라는 부분을 암시합니다. 미국 법원에서는 기분 좋을 일이 없죠. 리플이랑 SEC가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길었었는데 또 한 번 SEC가 항소를 하네 미국 법원에서도 이걸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후에요. 자,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많은 운영사들은 뭡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운영사들이 이 SEC한테 나 리플 ETF 만들 거니까 ETF를 승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말이냐? 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영사들은 니플과 SEC가 서로 간에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증권위원회한테 ETF를 신청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트럼프의 콜옵션을 걸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니플의 ETF에 확실한 니플 코인의 잠재적인 부분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갖고 올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영사들 또한 니플 ETF를 SEC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든 없든 그 부분을 신청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니플 코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할까? SEC랑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 그 사이가 좋아졌느냐? 좋아졌을 리가 없죠. 항소를 했는데 트럼프가 재선에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들을 걸었던 게 뭡니까? 가상자산 시장을 압박했던 SEC 이 위원장은 내가 취임하자마자 해임시킬 겁니다. 사임시킬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공약이었어요.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한테는 날개를 달게끔 만들죠.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공약들이 나오다 보니까 SEC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먼저 보시죠. 이게 주봉의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 설명 많이 해드렸던 건데 이 1,000원대 라인이에요. 이 1,000원대 라인을 맞고 떨어지고 딱 여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자, 1,000원대 라인을 계속 맞고 떨어졌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는 이해를 했죠. 왜 이해합니까? 미국 법원이 아직 결정도 안 내린 상태에서 니플이 이겼다느니 SEC가 이겼다느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상승력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모멘텀이 있다 하더라도 못하죠. 못해요. 어떻게 될 줄 알고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라인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법원이 결정해줬어요. 니플
SEC 이제 그만 싸워라. 이걸로 끝내라. 했는데 SEC가 항소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횡보라인을 추가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당선됐죠. 리플은 날개를 달았죠. 어때요? 바로 1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1차 정말 1차 라인을 잡는다. 2,000원 라인을 잡아드렸죠. 2,000원이 매도가가 아니에요.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는 단가가 2,000원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매도라, 이 라인에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부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1,500원, 1달러를 돌파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또한 문자로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 있어요.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쪽 바로 정보방으로 입장 가능할 거니까 들어와서 판단해 보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시 나가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거듭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고래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속보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11월 15일 날 나왔던 속보예요. 리플의 고래 주소 보유량이 2018년 6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어떤 걸 말합니까? 주소가 지금 현재 보유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게 리플이라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 받고 횡보라인을 갖고 왔을 때는 보유량이 안 늘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이동된 물량들이 그만큼 많이 있다. 뭐죠? 당연히 상승력에 대한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매도하려고 딱 봤더니 1,500원 이제야 1달러 이상 올라갔어. 자, 고래가 1달러 이거 먹으려고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지금은 2021년도, 2018년도, 2024년도 이런 4년 주기로 반감기가 있었고 반감기 다음 연도인 25년도에는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다가 정치, 사회까지 이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반갑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부분, 이 부분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같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치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ETF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ETF 먼저 보시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리플 ETF의 출시가 임박했다. 시장의 기대감은 상승력을 높여주고 있다. 자, 리플 ETF 굉장히 좋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근데 이전에 비트코인 ETF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비트코인 ETF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훨훨 날아다녔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ETF가 나오고 나서 한 달 동안 조정폭을 받고 나서 올렸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노림수입니다. 어떠한 노림수냐? 자, 이 내용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냐? 보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일 때 나온다라는 거. 자, 비트코인 ETF가 뭐길래 최저가일 때 나올까? ETF라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인에서 제도권 자금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만든 게 바로 ETF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이게 나온다는 것은 폭발적인 상승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반대로 ETF 승인 시점은 최저가에 나올 것이다. 또한 월가라는 세력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매집은 뭡니까?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매집이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래들은 지금 이 변동성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움직이고 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 가운데 있는 개인 물량을 유도한다. 어떤 걸로?
매도로. 왜? 이렇게나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반복적으로 움직인다면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개인들의 물량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 버튼을 누르죠. 이 매도 버튼을 누른다면 그들은 자전거래를 통해서 아래 단계에서 매수 주문을 가져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비중을 저절로 추가되고 있게끔 만든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한번 골똘히 해보시죠. 이러한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니플은 박스권을 만들었을까? 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박스권이 있어야지만이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플 코인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커스터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확장했다. 자,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리플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완벽한 제도권화입니다. 이 말인즉슨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커스터디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우리가 은행에 뭘 맡깁니까? 돈을 맡기죠. 돈을 맡기면 은행은 무엇을 내려줍니까? 이자를 내려주고 대출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게 바로 은행이에요. 근데 니플이 그 부분에 대한 커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니플을 맡겨놓으면 이자를 내려주고 그 이자와 함께 대출 서비스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토탈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바로 니플이라는 거. 제도권으로 가고 있는 니플이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프라를 확장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게 11월 18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니플 레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나옵니까? 대출 도입이 나와요. 이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커스터디 사업을 하고 이 부분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담보 대출 도입과 EU, 유럽의 규제에 준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확실한 시장의 기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말하고 이 커스터디 사업의 시장 규모가 얼마입니까? 바로 10조 달러를 전망한다는 거.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면 10조 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억 원도 아니고 10조 달러예요. 그만큼 엄청난 시장에 자금력을 제공할 바로 그러한 시장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 어떤 게? 니플이 지금 커스터디 사업 자체가 말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자, 이 부분 보세요. 니플의 원장은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두게 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했거든요. 어떠한 업그레이드인지 보니까 이 부분입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어떠한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인가? 자, 내용을 보시면 이 스테이블 코인은 누구를 위해서 기관용으로 설계되었어요. 또한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자, 우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기관용으로 설계되었을까?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이건 무엇과 똑같습니까? 트럼프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 중에 뭡니까? 우리 미국은 이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코인 시장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달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달러와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 강력한 지위를 가져갑니다. 왜? 미국이 글로벌 1위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기축통화국,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글로벌 1위 국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다 무엇을 합니까? 달러로 결제해요. 화폐 단위가 달러인 것을 감안해 왔을 때 이제는 이 전략적 비축 자산 비트코인으로 될 수 있게 한다. 이 말인즉슨 미국과 동맹국가, 미국과 국제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들 또한 이 비트코인을 팔 수 없다. 왜?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해야 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니플은 이제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쭉쭉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보시면 증권이 아니다. 니플은 이제 법원 판결로 반전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자, 안 좋은 뉴스가 없죠. 안 좋은 뉴스가 없으니까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왜? SEC가 엄청난 악재성 이벤트를 제공했었기 때문에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던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확실한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던 게 바로 SEC죠. 왜? SEC가 압박하지 않았고 이러한 모멘텀만 있다라고 한다면 쭉쭉쭉쭉쭉쭉 올라갔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SEC 때문에 저점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모멘텀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BDC는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갈 길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만들고 있는 CBDC.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CBDC를 개발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외죠. 미국 뭐라고 합니까? 우린 CBDC보다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중점을 두고 있다.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둘 다 공생 관계예요. 하나가 죽으면 같이 따라 죽고 하나가 살려면 같이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겠다? 그럼 니플 어떻게 합니까?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만들게. 미국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미국은 너희 니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죠.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IPO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시장의 상장. ETF는 뭐라고 했습니까? 펀드 시장의 상장. 이러한 모멘텀들이 쭉쭉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는 니플한텐 더 이상 걸림돌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제야 리플 코인, 뭐 핸드폰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박스권 라인을 이제야 돌파한 모습입니다.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1,500원대 라인에 계속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라인들을 탄탄하게 지지받는다. 당연히 반등력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1차 라인은 2,000원 라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때가 매도 단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세를 확인하는 게 2,000원 라인이니까 여기에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는다. 그럼 여기까지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과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제 수익과 왔습니다. 나는 이제 손실과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매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을 먼저 체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물론 저점에 매수했으니까 난 수익이 충분합니다. 당연히 매도해야 되겠죠? 비중을 나누어서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듭거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도 받아보시고요. 문자가 마음에 든다.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